안녕하십니까. 급발진의 진실을 찾아서 강신식입니다. 제가 자동차 급발진 사고에 대해 관심과 연구를 시작한 지가 10여 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동안 급발진 사고 방지 장치에 대한 특허 등록도 여러 건이 있습니다. 자동차에서 급발진 사고가 발생하기 시작한 지가 약 30년 정도 되는데요. 이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더 많이 발생되고 있고 더 큰 사고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연구한 것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에게 자동차는 왜 급발진이 나는가, 또 급발진 현상이 차마다 다른 형태로 나타나는 이유, 그리고 대처 방법과 사고를 당했을 때 운전자 과실이 아니라 자동차 결함임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 등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지금 운행되는 모든 차 중에서 급발진이 안 나는 자동차는 하나도 없습니다. 휘발유, 경유, 가스, 전기차 등 컴퓨터로 제어하는 모든 자동차에서 급발진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컴퓨터 자체의 고장에 의한 것으로 고장 안 나는 컴퓨터를 만들 수 없는 것과 같이 급발진이 안 나는 자동차도 만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동차 급발진은 어떠한 장치를 이용하여 예방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전자 제어 시스템이 점점 더 많이 들어가는 신형차, 고급차에서 발생 확률도 많아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어떤 장치로 급발진을 예방할 수 있다면 연구원이 수천 명이나 되는 자동차 회사에서 못하고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급발진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자동차 회사는 급발진이 발생 안 되는 자동차를 만들 수는 없어도 그런 현상이 발생되면 운전자로 하여금 최소한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비상수단을 만들어줘서 큰 사고가 나지 않게 해주어야 하는데, 이런 비상조치를 취할 수 있는 수단을 만들 생각은 안 하고 자동차 결함을 숨기기에 바쁘고 운전자 과실이라며 우겨대는 그러한 억지 논리를 다 똑같이 따라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자동차 결함에 의한 급발진 사고를 운전자가 뒤집어 써서 민 형사상 책임을 져야 하는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에 유튜브 방송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2018년도 기준으로 우리나라 차량 등록 대수가 2320만 3천여 대나 됩니다. 이 중 자가용은 1766만 3천여 대로 10가구 중에 9가구, 90%가 자가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구수로 보면 100명당 34명, 전체 인구의 34%가 자가용을 운행한다고 보면 됩니다. 이렇게 자동차는 우리 생활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자동차가 운전자 의지와 관계없이 자동차의 결함에 의해서 급발진이 일어나고 브레이크가 듣질 않아서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운전하는 거의 모든 사람들은 브레이크는 내가 밟는 힘이 브레이크로 직접 전달되어서 차가 멈추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에는 내가 밟는 힘을 차단시켜서 브레이크가 안 되게 하는 장치가 설치되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엔진도 마찬가지로 엑셀 페달을 밟으면 출력이 높아지고 놓으면 반드시 낮아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자동차는 엑셀 페달 신호를 참고로 하여 컴퓨터가 계산된 값으로 엔진을 제어하기 때문에 이상이 발생하면 급발진이나 시동 꺼짐 같은 현상 등이 나타나게 됩니다. 또 한 가지 핸들이 있습니다.
내가 핸들을 돌리고 싶어도 차가 꽉 잡고 있으면 꼼짝도 할 수 없는 장치가 차에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동차의 기본적인 작동 원리도 살펴보고 급발진 사고의 원인 분석과 대처 방법, 그리고 자동차 결함인가 운전자 실수인가를 판단할 수 있는 장치를 간단하게 설치하는 방법 등도 소개하려고 합니다. 또 사고를 당하신 분들의 제보가 있으면 현장을 취재해서 방송하는 것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방송은 급발진 사고 시에 자동차 결함을 증명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급발진 사고를 당하고 난 뒤에 CCTV 영상을 확보하거나 다른 차의 블랙박스 영상을 구하기 위해 애를 쓰고 또 그렇게 힘들게 구한 영상이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한 것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러나 방법이 있습니다. 최초로 공개되는 내 차에 누구나 간단하게 설치하여 운전자 실수와 자동차 결함을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을 다음 시간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